네, 관건은 이 야권 단일화의 파장이 어느 정도냐일 겁니다. 정치부 안다영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안 기자, 대선 구조가 이제 사실상 1대1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초박빙 상황인데 말이죠. 네. 이 감정 싸움까지 갔던 윤석열, 안철수 이 후보가 단일화 명분으로 내세운 게 야권 지지층의 정권 교체 요구라는 거였죠. 네. 이 안철수 변수가 사라지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윤 후보에게 쏠리는 효과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맞서 이재명 후보는 정권 교체 프레임 대신 정권 교체를 정치 교체를 밝히고 네. 있죠. 안 후보의 제3지대론을 지지했던 표심을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남은 기간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이 양 진영의 프레임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보면 이제 단일화는 여러 차례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럼 이번 단일화의 효과, 파괴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선에서의 단일화 사례 여러 차례 있었죠. 1997년 대선 때 당시 김대중, 김종필 후보 간 이른바 DJP 연합으로 한 사람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나머지 한 사람은 국무총리에 올랐죠. 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밝힌 이 국민통합정부가 바로 이 DJP 연합정부를 롤모델로 삼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네. 반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당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를 했던 18대 대선에서는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네. 이제 단일화로 성공도 또 패배도 있었고 그래서 다들 이제 촉각을 세우는 건데 이번 단일화의 표심 조금이라도 점쳐볼 지표는 없을까요? 네,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에 들어가서요. 네. 이 즉각적인 표심의 변동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안 후보 지지층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10명 중 7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네. 이 안 후보 지지층을 이념 성향으로 보면 중도층이 절반 정도로 대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지지층을 윤 후보가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로 좀 분산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네. 그 역대 대선에서 이제 가장 극적인 단일화도 꼽는 게 16대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때는 또 아주 상반된 효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선 하루 전날에 당시 정 후보가 지지 철회를 선언해서 단일화가 깨졌는데 오히려 노무현 후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죠. 네. 민주당은 내심 야권 후보 단일화 위기 속에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결집하기를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대선에 임박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표 논란도 있더라고요. 재외국민 선거의 경우는 이미 또 끝났잖아요. 네, 지난달 하순에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됐고요. 18만 명 정도가 등록해서 투표를 마쳤는데 이 단일화로 안철수 후보 또 앞서 사퇴했던 그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가 끝나고는 후보 사퇴를 제한하자는 이른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또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데 사퇴한 후보들은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이 사전 투표 경우에는 현장에서 투표 용지를 인쇄하거든요. 그래서 사퇴한 후보의 경우 이름 옆에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본 투표일에 받게 되는 투표 용지에는 이미 인쇄를 마쳐서 사퇴 문구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죠. 안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